더운데 정말 수고하시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은 국민의힘당의 오선 의원도 나오시고 우리 북산두봉암 선생의 선거구에 가지고 있는 김병호 의원도 나오시고 좋은 분들이 많이 나오시고 또 우리 교육감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꼭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나온 것은 저는 여기 와서 숙사하는 적이 없는데 석상을 이제 세워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고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60년 4.19 학생의고로 이승만 대통령이 경무대에서 물러나기 1년 전 59년 7월 30일 대법원 재심 청구가 기각이 되고요. 그 다음날 7월 31일 사형이 집행됩니다. 4.19 의고와 이 어른이 돌아가신 게 한 1년 차입니다. 형장의 이슬이 된 선생님의 육신은 8월 1일 약수동 자택에서 하룻밤을 묵으시고 곧장 이곳 망우리 공동묘지, 지금은 이제 망우리 역사문화공원이라고 그럽니다만 그 당시에는 공동묘지죠. 안장되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선생님의 행장의 한 줄도 이 묘소 뒤에 글자 한 자가 없습니다. 한 줄도 기록되지 않은 묘비가 서 있는 이곳을 항시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 장소보다 선생님께 잘 어울리는 곳은 없습니다. 이 장소보다 정말 어울리는 곳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곳은 이제 우리 역사의 현장이고 민족 정기의 터전이고 평화 통일의 복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58년 7월 2일 1심 공판, 그 당시 검사는 조인구입니다. 유명한. 그리고 재판장은 유병진 부장판사고 배석에는 이병용 백의호 판사입니다. 이분들은 간첩죄, 무죄, 다만 권총문제 이런 게 있어서 국가보안법 5년, 다시 말해서 북산 선생은 무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4개월 후 1958년 10월 25일 고법에서는 사형입니다. 그때 검사는 방재기, 2심 재판장은 김용진, 배석에는 최보영 조교됩니다. 그리고 4개월 후 1959년 2월 27일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가 결정됩니다. 검사는 오제도, 대법원 재판장은 김세환, 그리고 주심 판사는 김갑수, 배석엔 허진, 백한성, 변옥주 5사람입니다. 그리고 1959년 7월 30일 대법원에서 우리가 이의 신청을 했을 때 재판장이 백한성입니다. 재심 청구가 기각, 그 다음날 사형 집행이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밝힌 것은 이때에 참여했던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역사에 기록이 돼야 되고요. 역사적으로 원수를 갚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역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오르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잘 알아야죠. 1심에서 간첩죄 무죄를 받은 58년 7월 2일부터 59년 7월 31일 사형 집행이 실시되기까지 거의 1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과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이유로 법복을, 그러니까 연임이 안 됐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유병진 부장판사, 이병용, 백의호 이런 사람들 다 연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유병진 부장판사를 또 배석하신 분들, 그리고 검사들 중에서 후손들에게 나는 하늘을 우러러
역사와 양심에 떳떳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또한 1심 재판관들은 방공 청년단이 백주 대낮에 법원에 난입하는 등 용공판사 때려잡아라 공공연하게, 그리고 법원장을 만나고 갑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 구속 안 됐어요. 그래서 목숨까지 위협당하는 상황이라 자기 집으로 퇴근하지 못하고 처갓집에서 피신해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병용 배석판사한테 직접 들은 얘기고 또 기록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태아 변호사, 김충봉 변호사, 김봉환 변호사, 김다로 변호사, 이 네 분은 자기의 위협을, 육체적으로 위협을 느끼면서도 앞장서서 변호했습니다. 그때 검사들하고 그 논쟁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쓰는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네가 했으니까 그것도 죄가 되지 않느냐고 할 때 이쪽 변호사들은 그럼 북한에서 밥이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떡이라고 그러냐?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때 나온 얘기. 그 분위기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변호를 서셨던 분, 지금과는 다른 거죠. 그 변호가. 이는 그런 판결을 내린 법관들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와 민족의 슬픔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은 선생님 1899년생이신 선생님이 태어나신 지 125년이 되고요. 돌아가신 지 65년, 그리고 2011년 1월 20일 대법원에서 전원일치로 무죄가 확정된 지 13년이 됐습니다. 근데 13년 전에 죽산 선생이 무죄라고 전원일치로 판결이 났지만 이 어른이 사형당할 때도 대법원 법관 전원일치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법원에서는 한마디 사고가 없습니다. 사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뉘우치지 않으면 그건 금수와도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잘못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선생님은 인천 부평에서 재원의원 2대 국회의원으로 영거포 당선되었습니다. 당시 인천에는 선거구가 둘이에요. 갑은 곽상원, 을은 조봉환. 곽상원, 조봉환 두 분이 국회의원이셨는데 당시 죽산 선생을 도우신 분들은 그 후에 대단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부평과 서구 계양 일대가 조봉암 선생님의 선거구였습니다. 이 지역 중에는 일제 강점기에는 일제 병참기지이자 조병창이 있었고요. 해방 후에는 미군이 주둔하여 캠프 마켓이 된 곳으로 인천시가 국방부와 오랜 교섭 끝에 공원화하기로 결정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기획하고 오염된 땅을 회복하고 여론을 반영해 조화시키는 등의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죽산 조봉암 선생에 대한 대법원 전원일치 무죄 확정 판결이 나기 정확하게 10년 전인 2001년, 그러니까 지금 또 23년 전입니다. 7월 세월문화재단은 강화노인의 원로 회장이셨던 고 유진국 선생 등과 뜻을 같이 해서 선생의 고향인 강화 역사공원 입구에 죽산 선생 추모비를 건립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지금 비교해보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반대하고 저와 따로 만난 자리에서는 눈시울을 글썽이며 제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라고 말씀은 그 사회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구 세월문화재단이 선생님의 석상 조성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가자 인천 시민을 비롯해 전국 여러 곳에서 석상 건립의 뜻을 같이하여 동참한 분들이 현재까지 5,590여 번이 되고요. 그 중에는 인천시장과 부평구청장을 비롯해
여야 정치인들, 진보와 보수 인사들이 모두 함께했습니다. 모금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오늘 현재 9억 3,200여만 원이 됐습니다. 공원 정비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이 지역에다가 석상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부평분들이 아주 바라는 것이고요. 또 인천도 그 자리가 이 양반이 쓸 자리로 생각이 듭니다. 세월문화재단은 이미 오래전 자체 기금으로 한국 고미술학의 해두이신 우연 고의조 선생의 동상을 건립한 바 있고요.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가곡, 그리운 금강산 노래비, 성남 이경성 선생의 흉상 등을 건립해서 인천시에 기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죽산 선생님의 석상만큼은 우리 인천 시민과 온 교회의 뜻을 받도록 역사에 깊이 새기기 위해,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보통 사람들의 뜨겁고 영원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 한반도가 처해 있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죽산 도봉암 선생님 말씀 중에 책임 정치, 수탈 없는 경제, 평화 통일이라는 말을 되새겨 봅니다. 이처럼 명료하고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정치의 방향, 우리 가슴을 달아오르게 만든 정책이 또 있었던가요? 우리는 한 번쯤 이걸 가슴에 넣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